자, 오늘은 조합 부분 보도록 할 거예요. 131페이지 895번 먼저 볼게요. NCR이라는 조합 계산과 NC6이라는 조합 계산이 같고 10CR이라는 조합 계산과 10CR-4라는 조합 계산이 같을 때, 자, 우리 혹시 조합 계산 중에 NCR과 똑같은 조합 계산이 되는 경우 알아요?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NCM-R이라고 했어야 된대요. 이런 표현을 썼어야 되는 거예요. 알았죠? 왜 그러냐면 전체 N개 중에서 R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랑 N개 중에서 N-R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는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생각해보면 알겠지만 같은 결과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N개 중에서 R개를 선택하고 남은 개수가 N-R개다 보니까 N개 중에서 R개를 선택하는 경우랑 N개 중에서 N-R개를 선택하는 경우가 같을 수밖에 없겠죠. 이걸 우리가 조합 공식으로도 분명히 증명할 수 있지만 직관적으로 받아들이고 넘어가는 게 제일 쉬워요. 알았죠? 예를 들어서 내가 10C8을 계산하는 거랑 10C2를 계산하는 게 똑같다는 거예요. 10개 중에서 8개를 선택하면 남는 게 2개잖아요. 그러니까 10개 중에서 8개를 선택하는 경우랑 10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하는 경우는 결과적으로는 같은 경우의 수를 갖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계산을 할 때 이 뒤에 있는 숫자가 크면 계산이 좀 복잡해지겠죠. 그래서 당연히 숫자를 낮추는 방법을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조합에서만 이 방법을 쓰는 겁니다. 선택할 때만 쓰는 거예요. 순열해서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조합 계산을 할 때 이 뒤에 있는 숫자가 이 앞에 있는 수의 절반보다 크면 보통은 반대로 생각해서 계산하는 방법을 해줘야지 계산을 깔끔하게 빨리 할 수 있어요. 알았죠? 이 이론을 알고 있는 친구는 이걸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왜? N개 중에서 6개를 선택하고 남은 개수는 N-6이어야 되는데 그게 R이어야 돼. 이런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따라서 우리는 N-6이 R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고 얘도 같은 방법에 의해서 이 R-4가 10개 중에서 R개를 선택하고 남은 개수가 10-R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똑같을 수밖에 없다 라는 사실인 거예요. 이걸 알고 있으면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R이 14기 때문에 R이 7이라는 사실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고 R이 7이었기 때문에 N이 13이라는 사실 또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네, 좋습니다. 896번 평가원 기출문제네요. 어느 학교 동아리 회원은 1학년이 6명, 2학년이 4명이다. 이 동아리에서 7명을 뽑을 때 1학년에서 4명, 2학년에서 3명을 뽑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우리가 뽑는 경우의 수 자체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조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합 계산하라 이런 얘기거든. 이해할 수 있겠죠? 1학년 6명 있어요. 6명 중에서 4명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를 우리가 6시4라고 표현을 할 것이고 2학년은 4명 있는데 그 중에 3명을 뽑으라고 그랬으니까 4시3이라는 조합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맞아요? 자, 이 1학년에서 선택하는 경우랑 2학년에서 선택하는 경우들이 그치? 사건들이 AND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곱셈을 통해서 전체 경우의 수를 계산하게 돼 있는데 조금 전에 선생님이 895번 설명을 할 때 조합 계산은 이 뒤에 있는 R이 이 앞에 있는 수를 2로 나눈 값보다 더 크면 그치? 반대로 생각하자라고 했었죠. 그죠? 따라서 6시4 계산보다는 6시2의 계산이 더 쉽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야 되는 거고 4시3 계산보다는 4시1의 조합 계산이 더 쉽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지?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897번 보도록 할게요.
서로 다른 6켤레의 양말 12짝 중에서 4짝을 선택할 때 한 켤레만 짝이 맞도록 선택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라고 했죠. 자, 우리 양말이 6켤레가 있으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자. AA, BB, CC, DD, EE, FF 이렇게 이제 양말이 짝으로 이렇게 6켤레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거 이제 12개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해되죠? 12짝이 있는 거잖아. 여기서 4개를 선택을 하는 거야. 근데 그 4개를 선택했을 때 한 켤레만 제대로 짝을 이루도록 선택하는 경우의 수를 물어본 거예요. 이해할 수 있죠? 자, 그러면 한 켤레는 제대로 짝을 이루어야 되니까 이 짝을 이루는 켤레를 먼저 선택하겠다 생각을 했어요. 알겠지? 이해되니? 그러면 이 제대로 한 켤레를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예요? AA를 선택하거나 BB를 선택하거나 CC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야 되겠지. 그래서 한 켤레를 우리가 제대로 짝을 선택하는 경우는 6가지가 있다. 그러면 나머지 이제 2짝 중에서 우리가 4짝을 선택한다고 그랬잖아요. 이해되죠? 4짝 중에 이제 두 짝은 제대로 선택한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2짝을 선택할 때 당연히 다른 걸 선택을 해야 되겠지. 그러면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하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AA를 선택했다고 치자. 그러면 남는 몇 개 중에서 10개 중에서 남는 10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하는 경우를 먼저 생각을 해보고 난 다음에 어떤 걸 생각을 하면 되냐면 이 경우 중에서 똑같이 또 2개를 뽑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똑같은 짝을 선택하는 경우가 또 존재할 수 있잖아요. 그치? 그거를 빼버리면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 그렇지. 짝이 안 맞는 경우들만 남겠지. 이런 방법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여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앞에서도 배웠죠? 10개 중에서 남는 10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하는데 그 중에서 짝이 맞는 경우를 빼버리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쉽게 계산이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래서 우리가 10C2가지의 경우의 수 중에서 짝이 맞는 5가지의 경우를 빼면 짝이 안 맞는 경우가 남겠죠. 이해할 수 있습니까? 자, 그럼 선생님이 어떻게 계산했어요? 처음에 한 켤레 짝을 맞추는 경우가 6가지다. 그러면 남는 10짝 중에서 2개를 선택하는 경우 중에서 짝이 맞는 경우를 빼버리면 남는 경우가 바로 짝이 안 맞는 경우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다 말이에요. 이해할 수 있겠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 6하고 뒤에 나오는 10C 빼기 5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더해야 돼요? 4짝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니까 당연히 AND의 경우죠? 그래서 곱해줘야 되는 겁니다. 네, 좋아요. (898번) 어느 영화관에 직원을 모집하는데 10명이 지원하였고 이 중 3명을 뽑으려고 한다. 적어도 1명의 남자 지원자가 포함되도록 뽑는 경우의 수가 100일 때 남자 지원자 수를 구하세요 라고 했죠? 자, 10명이 지금 지원을 했어요. 남자가 몇 명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남자를 선생님이 R명 있다고 할게요. 이해돼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근데 문제의 조건은 뭐냐면 남자는 적어도 1명 이상 뽑아라 이 말인 거야. 적어도 1명의 남자 지원자가 포함된다는 말은 내가 3명을 선택할 때 적어도 1명의 남자가 포함된다는 말은 1명 이상의 남자를 뽑아라는 얘기예요. 그럼 남자 직원을 1명 뽑거나 2명 뽑거나 3명 뽑거나 이걸 다 따져야 되잖아. 선생님이 이렇게 3가지를 조사하는 경우의 수를 계산하는 결과랑, 그치? 전체 경우의 수 중에서 너가 아닌 6건의 경우의 수를 계산해서 빼는 결과랑 어차피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의 경우는 적어도란 말이 문장에 포함되어 있으면 6건을 반드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6건이라는 건 뭐냐? 남자 뽑지 않는 경우를 따져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당연히 6건은 뭐겠어요? 여자만 3명 뽑는 경우를 조사하라는 얘기지. 그치? 맞아, 틀려.
그럼 생각해봐. 그럼 여자가 몇 명 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 여자는 그런 선생님이 X명 있다고 해볼게요. 여자 X명 있었어. 이해 되겠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지? 여자 X명 중에서 몇 명? 3명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만 빼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뭐였을 것 같아요? 10명 중에서 3명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가 전체가 되겠죠? 그래서 10C3에서 XC3을 뺀 게 바로 우리가 계산하려고 했던 적어도 한 명의 남자 직원이 지원자가 포함되는 경우가 되겠죠? 이 경우가 100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어야 돼요. 계산을 해보도록 하자. 10C3 같은 경우에는 19, 8 나누기 3 팩토리얼이니까 3이 1 계산이 되겠죠? 자, 이거 먼저 계산해 볼게요. 3하고 9하고 약분하고 2하고 8하고 먼저 약분할게요. 따라서 120이 나오죠? 120에서 XC3을 뺀 게 100이었으니까 XC3이 얼마야 되는 거예요? 20. 알겠죠? 그러면 XC3 계산할 때 X 곱하기 X-1 곱하기 X-2를 3팩토리얼 즉 6으로 나눴을 때 결과가 XC3이기 때문에 이게 20이라는 거 알 수 있겠죠. 따라서 X 곱하기 X-1 곱하기 X-2의 결과는 120이어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약간의 기술 들어가야 되지 우리.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연속된 자연수의 곱을 계산을 할 때는 연속된 자연수의 곱을 계산할 때는 거듭제곱을 이용하는 게 쉽다. 자, 연속된 세수의 곱이 120이 됐다라는 것은 우리가 세제곱을 생각하면 되는 거야. 세제곱수 정도는 여러분들 빨리 캐치할 수 있죠. 한번 해볼게요. 3을 세제곱하면 얼마 나와요? 27. 4를 세제곱하면 64. 5를 세제곱하면 125 이렇게 나와. 그러면 여기서 120이라는 숫자는 4를 세제곱한 것보다는 크고 5를 세제곱한 것보다는 작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에서 만들 수 있는 숫자는 4하고 5를 사용해서 얘를 곱하면 된다는 거잖아. 그거를 이해하면 문제가 쉽게 풀리는 거야. 이해할 수 있겠어 없겠어? 있겠지? 그래서 우리는 곱셈을 할 때 5, 4, 3 이렇게 만들어주면 120이 된다는 사실을 쉽게 맞출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어요? 네. 5, 4, 3 맞나 근데? 아니지. 5, 4, 3이 아니고 6, 5, 3가? 6, 5, 4, 6, 5, 4니? 그러네. 6, 5, 4네요. 이렇게 맞출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4와 5를 포함하는 세수의 곱이 120일 거다라고 생각하고 계산하면 되는 겁니다. 될까요? 네, 좋아요. 따라서 여학생 수가 몇 명 있다는 거 아는 거야? 6명. 여학생이래. 여자가 6명 포함됐다는 거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계산하고 싶은 사람 수는 누구였죠? 남자. 그럼 10명 중에 6명이 여자였을 거니까 남자는 몇 명이다? 4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겠다. 3차 방정식으로 풀지 마세요. 네, 연속된 자연수의 곱은 거듭제곱수를 이용해서 추론하는 게 훨씬 쉽다. 이건 선생님이 지금 깨알 같은 팁을 알려준 겁니다. 899번 보도록 할게요. 남자 5명, 여자 4명 중에서 4명의 위원을 선출할 때 다음 보기의 각 경우의 수의 대소관계를 옳게 나타낸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일단 남자가 5명 있고 여자가 4명이 있어요. 이 중에서 4명을 선택하려고 하는 건데, 그지? 첫 번째 A 경우는 남자를 2명 선택하고 여자를 2명 선택해라는 거죠. 따라서 5명 중에 2명 뽑고 4명 중에 2명 뽑는 경우를 곱하면 되는 거죠. 맞죠? 5C2 곱하기 4C이다. B 사건도 한번 볼게요. B 사건은 여자를 적어도 1명
뽑는 경우라고 했어요. 그러면 적어도 한 명을 뽑아라는 얘기는 여자를 한 명 뽑거나 두 명 뽑거나 세 명 뽑거나 네 명 뽑는 경우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내가 계산하려고 하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 그지? 분류가 너무 많이 되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여사건을 생각하자. 또 적어도란 말도 있고, 되겠죠? 그래서 전체의 경우는 뭐죠? 남자 5명, 여자 4명, 전체 9명 중에서 4명을 뽑는 경우를 전체라고 말해야 되겠지? 전체의 경우의 수 중에서 여자를 안 뽑는 경우를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남자 5명 중에 4명을 뽑는 경우가 여자를 뽑지 않는 경우가 되겠죠? 따라서 5, C, 4를 빼주면 된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B사건의 경우의 수예요. C사건은 뭐냐? 여자 1명, 남자 1명을 반드시 포함해라. 여자 1명과 남자 1명을 반드시 포함해라. 그럼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1명씩 뽑아놓고 가면 되는 거예요. 알았죠?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된다고? 먼저 조건을 만족하게 뽑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자 1명 뽑는 경우는 4C1이죠. 남자 1명 뽑는 경우는 5C1이죠. 이렇게 뽑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남는 게 이제 여자 3명, 남자 4명. 1명씩 뽑았으니까. 여자 3명, 남자 4명 남았겠지. 그러니까 몇 명 남았다는 거야? 7명 남았지. 그 7명 중에서 나머지 2명 뽑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틀려요? 여자 1명과 남자 1명을 뽑아놓고 그냥 이제 아무나 뽑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계산해 주는 게 바로 C의 경우의 수다. 할 수 있겠죠? 따라서 A, B, C를 계산한 다음에 크기대로 우리가 선택되는 게 바로 정답이 되겠죠? 시간 관계상 계산은 여러분들이 해서 정답을 맞추도록 하세요. 네, 좋습니다. 90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터 7까지의 7개 숫자 중에서 서로 다른 4개를 택하여 4자리의 자연수를 만들려고 한다. 이때 2는 포함하고 5는 포함하지 않는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세요 라고 했죠. 자, 항상 우리가 선생님이 예전에도 몇 번 얘기했지만 우리는 뭔가를 만들 때 선택, 즉 뽑는 걸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뽑고 나서 조건을 만족하게 다 뽑고 나서 나중에 배열하면 내가 4자리의 자연수를 만들려고 해. 그럼 처음부터 이 4자리를 만들려고 하면 안 되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되냐면 4개부터 먼저 뽑아놓고 배열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 배열은 팩토리얼이니까 쉽게 배열이 되거든. 그러니까 먼저 내가 선택을 한 다음에 배열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어떤 방법을 쓰느냐? 2는 포함하라고 그랬으니까 일단 2는 뽑아놓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5는 뽑지 말라는 거니까 5는 빼버리는 거예요. 그럼 남는 숫자가 뭐 있어? 1, 3, 4, 6, 7 이게 남았겠죠. 그러면 이 남는 5개의 숫자 중에서 몇 개를 뽑아야 돼? 그렇지. 우리는 4자리의 수를 만들어야 되는데 일단 2는 뽑아놓은 상태에서 출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5를 제외한 나머지 5개의 수 중에서 3개를 선택하는 걸 먼저 했었어야 된다는 거야. 이해할 수 있어? 그러면 이제 4개를 다 선택한 거죠. 그거를 4자리로 만들 때 배열하는 거야. 몇 팩토리얼? 4팩토리얼. 곱하면 답인 거야. 그러니까 5C3 곱하기 4팩토리얼이 답인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했어야 되는 거야. 선생님이 어떻게 생각하면서 경우의 수를 쉽게 계산하는지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901번) 보도록 할게요. 어른 5명과 어린이 4명 중에서 어른 3명과 어린이 2명을 뽑아 일렬로 세울 때 라고 했죠. 그때 어린이가 이웃하지 않도록 세우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자, 일단은 어른이 5명이 있고
어린이가 4명이 있는데 이 중에서 어른 3명, 어린이 2명을 뽑고 난 다음에 배열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때 배열할 때 어린이가 이웃하지 않도록 배열하라는 얘기야. 이해할 수 있겠지?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뭐부터 해야 돼? 그렇지, 뽑기부터 하는 거야. 뽑고 난 다음에 배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먼저 선택부터 했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너무 쉽지, 선택은. 5명 중에 3명을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5C3. 4명 중에 2명을 선택하는 거니까 4C2. 계산 끝났죠? 선택했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배열하고 싶은데 여기서 보세요. 선택된 어른 3명 하고 어린이 2명을 지금 생각을 할 때 6건을 쓰고 싶은 사람은 6건을 써도 되지만 선생님은 지금 이 경우의 수만큼 6건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웃하는 경우랑 이웃하지 않는 경우는 반드시 선생님 요령을 알고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이웃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먼저 다른 걸 먼저 배열해라 라고 했죠. 이해돼요? 그런 다음에 이 배열하고 난 후에 이 사이사이에 이웃하지 않는 애들을, 이웃하지 말아야 되는 애들을 배열하면 이웃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 알려줬어요. 자, 그럼 한번 해보자. 어른 3명을 배열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3 팩토리얼 되겠죠. 자, 어린이 2명을 이 사이사이에, 어른 사이사이에 배열을 하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이웃하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몇 개 중에서 4개 중에서 2개를 뽑아서 배열하면 되는 거니까 4P가 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5C3 곱하기 4C2와 3팩토리얼 곱하기 4P를 어떻게 하면 된다? 곱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뽑는 경우의 수랑 배열하는 경우의 수를 곱해서 계산하면 되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이거는 값이 좀 굉장히 좀 크게 나올 거예요. 알겠죠? 참고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네, 좋아요. 902번 보도록 할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정오각형의 각 변을 연장하여 만든 별 모양의 도형 위에 10개의 점이 있다. 이때 주어진 점을 이어서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 자, 이 문제의 유형은 뭐냐면 직선 개수 찾는 문제예요. 자, 선생님 설명 잘 들어보세요. 알겠죠? 자, 이렇게 별이 있어요. 근데 이 꼭지점 여기 이 점들이 다 이제 주어진 점들인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 주어진 점들을 사용해서 직선 몇 개까지 만들 수 있어? 라고 물어보면 보통 학생들이 경우의 수를 진짜 1도 모르는 학생들은 이렇게 일일이 다 그어볼 거야. 그럼 시간 엄청 소요되고 계산 결과가 정확하지도 않겠죠. 당연히 그런 방법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직선을 만들 때는 2개의 점이 필요하다는 걸 알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10개의 점 중에서 2개의 점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를 먼저 생각했어야 됩니다. 그러면 10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하는 경우만큼 사실은 직선이 만들어져야 하지만 원칙상은 그래야 되지만 이 경우는 다 직선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한 직선 위에 세 점 이상이 있다면 직선은 오직 하나밖에 안 그려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이 4개의 점을 잘 살펴보면 이 4점 중에 2점을 선택하면 그치? 경우는 4C2가지가 되겠지만 사실 직선은 하나밖에 안 그려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선택하나 이렇게 선택하나 이렇게 선택하나 이렇게 선택하나 전부 다 어차피 같은 직선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한 직선 위에 점 3개 이상이 존재하면 그거는 오직 하나의 직선인 거야. 그치? 그러니까 여러 번 계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직선의 개수를 찾는 문제가 출제가 되면 한 직선 위에 3점 이상이 있는 경우를 다 빼버려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볼게요. 이거 4C2 그지? 자, 이거 4C 예, 4C. 이 4C가 총 몇 번? 5번 등장하더라. 이거 다 빼야 된다. 그럼 선생님한테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해야죠. 이거 다 빼면 됩니까? 다 빼면 안 되죠. 왜죠? 이거 다 빼버리면 이 직선 안 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직선 하나, 이거 직선 하나, 이거 직선 하나, 이거 직선 하나, 이거 직선 하나. 즉 몇 개의 직선은 따로 5개의 직선을 따로 더해줘야 된다. 알겠죠? 이 방법을 쓰면 여러분들이 이 문제 무조건 맞출 수 있어. 알겠죠? 어떻게 풀었다? 일단 직선을 만들려면 2개의 점이 필요하다. 그래서 2개의 점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를 조사한다. 그 다음 뭘 뺀다? 한 직선 위에 3점 이상이 존재하는 경우의 수를 뺀다. 거기서 선택하는 경우를 뺀다. 알겠죠? 그리고 나서 얼마만큼 더하면 그 뺀 것만큼 그렇지, 포함되는 거예요. 한 직선 위에 몇 개의 점이 포함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직선이 몇 개 있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알겠죠?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첫 번째 수업은 마무리 짓고 다음 시간에 조합 2번째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알겠죠? 오늘 수고들 많이 했고 꼭 시험 잘 보기 위한 복습을 꼭 해줘야 됩니다. 네, 수고 많이 했어요.